안녕하세요.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파릇파릇 예쁜 우리 대학생 새내기들이 집을 얻어야 하잖아요. 그 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. 여러분들, 다른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. 자, 올해 대학교에 갓 입학한 전국의 새내기들만 보십시오. 잠깐! 자, 대학생 새내기 여러분, 핸드폰 잘 다루시죠? 자, 소통 3종 세트 과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구독, 알림, 좋아요. 자, 과제하고 들어갑시다. 자, 우리 새내기 여러분, 지금 마음이 막 들떠 있죠. 그 억압된 고3까지의 12년 정규과정을 마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다 선택해서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막 들떠 있는데 또 하나, 반은 지금 두렵잖아. 왜 두려워요? 지금까지 20년 동안 부모님이 다 해주고 일어나라 깨우고 밥 먹으라 그러고 학교 갔다 왔냐 빨래 다 해주고 이렇게 나는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성인이잖아.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.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니야, 난 잘 살 수 있어. 내가 방 하나 딱 얻어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야 지금 몇 시인데 잠 안 자,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이런 소리 안 듣고 친구들 막 초대해서 신나게 놀면서 내가 대학생을 할 거야. 뭐 이렇게 강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사회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내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만만치 않은 사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. 우리가 집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. 노숙자가 아니고는. 그렇죠? 그리고 천막에서 잘 수도 없고 텐트에 잘 수도 없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을 구하는 그 사회의 첫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잘 구해서 그 집에 들어간 돈을 고스란히 보존을 해서 더 큰 집을 마련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자, 주의점 딱 3가지 들어갈 거예요.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. 자, 첫 번째,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집과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집 주소가 같아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부동산에서 컴퓨터로 입력을 할 때 주소를 실수를 했다. 그러면 그거를 다른 권리, 그 집에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정정신고를 하면 괜찮아. 근데 정정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.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.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여러 군데 보여주잖아요. 이 집이 마음에 들어. 그럼 이 마음에 드는 집을 가서 저 이 집 할래요. 딱 하고 대문 옆에 있는 그 도로명 주소가 요새 다 붙어 있거든요. 그 주소를 확인을 하세요. 그 주소를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잖아. 그쵸? 계약서 위에 있는 주소와 그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 하나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? 부모님이 안 해주셔도. 자, 그거 확인하는 거 하나. 두 번째, 여러분, 옥탑방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.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막 자유로워. 내가 20살 되니까 막 다 큰 어른인 것 같아. 자, 여기서 이 착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애들하고 막 놀고 싶고 엄마 아빠가 야 12시까지 들어와. 너 지금 몇 시인데 공부해. 뭐 이런 12년간의 학습에서 벗어나서 내 전공을 찾아가는 사회인이다라는 거에 들떠서 막 나만의 공간에 엄청 자유롭게 살고 싶어.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. 연예인들 옥탑방에 살고. 뭐 영화도 있었죠. 옥탑방 고양이. 그런 낭만과 환상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옥탑방을 찾거든요. 옥탑방도 좋아요. 나름대로. 밤에 이렇게 나가면 별도 보이고.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옥탑방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이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.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경우가 80%예요. 뭐냐면 집이 이제 1층, 2층, 3층 이렇게 허가를 받고 집을 짓잖아요. 그 허가를 받고 집을 져서 건축물 대장에는 3층까지만 있어요.
근데 3층 위에 옥상에 방이 너무 아담하게 예쁘게 있는 거야. 그럼 우리는 혹해서 여기서 살래요라고 해요.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는 보호를 못 받아요. 원칙적으로.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여러분이 그 옥탑방을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부엌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, 방이 있고, 이렇게 살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.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,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이 돼요, 법적으로.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간혹 옥탑방에 이렇게 창고처럼 방만 하나 있는 게 있어. 거기는 무슨 물건을 막 싸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죠. 먹고 자고가 안 될 그런 방을 싸게 세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싸다고 들어가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방에서 이렇게라도 살래요 라고 하면 그거는 보호를 못 받을 확률이 80% 넘습니다. 자, 정확히 하셨죠? 그 다음에 또 세 번째, 자, 마지막인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이거는 실사례예요. 자, 경매가 나왔던 물건인데 어떤 거냐면 그 집이 그 서울대 옆에 있는 18억짜리 이렇게 빌라였어요. 원룸으로만 채워진 빌라. 그 빌라 안에 집이 21채가 있었어. 그러니까 21명이 전부 서울대 학생이었어요. 서울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. 그런데 그 빌라에는 이미 그 18억짜리 빌라였는데 13억의 은행 대출이 있었어요.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 설정이라는 거를 해요. 여러분이 집 계약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떼다 보면 이렇게 아,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마 이제 눈에 잡고 익혀야 돼요. 앞으로 이제 사회에 살아갈 사람이니까, 성인이니까. 그런데 13억이라는 대출이 있었는데 주변보다 그 집이 전세가 싼 거예요. 주변은 뭐 6,500만 원, 7천만 원 하는데 그 집은 5,500만 원, 뭐 6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시중보다 1,000만 원이 싸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내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. 그럼 부모는 내 아이가 정말 똑똑해서 싸고 좋은 집을 잘 얻었구나. 이렇게 또 착각을 하셔. 그래서 내 아들이 서울대생이고 내 아들이 얻은 집이고 주변은 시세보다 1,000만 원이나 싸게 얻었다. 얘는 벌써부터 똑똑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. 왜? 사람들이 누가 싼 걸 그냥 주겠어요. 에? 세상에 공짜는 없어.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느껴보지만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내 노력 없이는. 그럼 1,000만 원을 싸게 준 이유가 있잖아. 그래서 21가구인 내가 다 1,000만 원에서 1,500만 원씩 싸. 전세가. 그렇더라도 21가구를 다 합치니까 12억이라는 돈이에요. 그 전세 보증금이 다. 이 집이 경매로 나왔어요. 18억짜리 집이 경매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이렇게 유찰이라는 게 돼. 한 번씩 누가 안 사가면 또 되고 그러거든요. 그 돼서 15억 정도에 가져가요. 그 집을. 누군가 입찰을 받아가는데 그걸 받아가면 13억의 돈을 빌린 게 최우선이잖아요. 그걸 갖고 나머지 돈으로 12억에 해당하는 21명의 대학생한테 나눠준단 말이야. 그럼 여러분이 얼마를 받아가겠어요? 뭐 500만 원이나 받아가겠어요? 못 받아가지?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덥석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. 이런 얘기 들을 거야. 이게 18억짜리 집인데 그 13억 대출 있다고 해서 이 5, 6천만 원이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. 이러는 분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해봐. 이게 5, 6천만 원이 아니잖아요. 그쵸? 집이 21채란 말이야. 21채. 곱하기 21을 해야지. 그러면 받아갈 수 있나 없나가 딱 나오죠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명심을 하시고 싸다고 덥석 물거나 집원이 틀린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옥탑방이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방이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. 또 하나는 모든 계약을 할 때는 뭐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모든 계약을 할 때 내 눈으로 그 집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. 부동산 계시는 분들한테.
건축물 대장도 발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지,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, 이 건축물, 이 집이 위법 건축물은 아닌지 그런 걸 체크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, 내 주소지 시골에 그냥 두면 안 돼요. 지방부는 서울에 그냥 두면 안 돼요. 꼭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고,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확정일자까지 딱 받아줄 거예요. 아셨죠? 그런 다음에 내가 정말 큰 비싼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돼. 자,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자세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거는 내가 또 영상을 올려놨어요. 다른 영상을 찾아보면 법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정말 조심히, 사회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듯이 정확하게 조심히 꼼꼼하게 계약을 하셔서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, 그 다음에 재밌고 활기차고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